자, HMM, 펜오션 요렇게 보실 건데 오늘은 이 HMM 민영화가 올해부터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언제쯤 진행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굳이 HMM이 민영화 이슈가 아니더라도 연말부터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올해 초에 산업은행이 HMM 지분을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다시 달아오른 인수전하면서 운을 띄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도 첫 번째 매각이 실패하고 나서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예요. 뭐 새로운 소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올해부터 달라진 거라면 본사 부산 이전을 확정 지은 거죠. 생각보다 노사 간의 큰 갈등 없이 부산 이전이 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업은행이 HMM 사용가치 평가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면서 야, 산업은행이 부분 매각하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 여기에 힘이 좀 붙게 됐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HMM이 야, 이거 매각 이슈가 나왔어 호재 삼아서 막 거기서 주가가 반등하거나 폭등해서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철저하게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캐운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때 다 같이 잠깐 이제 수급 받으면서 차트상으로는 작년 9월달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했던 그 26,000원까지 올라갔던 그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작업이었지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걸로 뭐 좋은 움직임을 크게 보여준 적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없다. 중요한 건 이런 매각 관련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6월 달부터 그래도 산업은행이 HMM 사용가치 평가 착수에 이제 작업에 착수를 했고 보통 이게 5주에서 8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 말은즉슨 지금 8월 달이야. 아무리 HMM의 가치 평가가 달라졌다 해도 뭐 이제 실적 좋아지고 달라졌다 해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기거든. 늦어도 9월 달쯤에는 평가 작업이 끝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은행과 증권사들이 HMM 매각 재개 채비 중이다. 그래서 후보군 사업 접촉에 움직임도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매각 대화는 지금 확실히 다른 게 접대는 야, HMM 그래서 누가 인수해 갈래? 인수 후보 자체도 추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은 1차 때 진행을 했던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을 갖추고 그래, 그 너네 중에 이제 다시 고를 거니까 인수할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나한테 말해줘. 요런 상황입니다. 시작점이 다르다. 지금이 훨씬 상황이 낫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총알은 빵빵해요. 돈 걱정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 같은 철광석, 석탄, 철강 제품을 다루는 이 큰 기업들이 해운사까지 먹어버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벌크 쪽 일감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해운사들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업계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업계 전체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동원 같은 경우는 인수 의지는 충만합니다. 근데 쩐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은행 지분만 부분 매각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돈이 6조에서 7조 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부담은 줄었지만 여전히 승자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혹은 완벽한 민영화로 할 수 없다. 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해양진흥공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부터 시키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아직도 이러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랑 뭐 이야기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인 이 부산 이전은 끝난 거거든,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 HMM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해양진흥공사 사장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건 이제 매각 부분만 놓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래도 올해 말에 산업은행의 가치평가가 이제 끝나고 공식적으로 매각 공고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공식 매각 방침이 아마 발표가 될 거고 실제 입찰 같은 경우는 이게 2027년 하반기 넘어갈 때쯤부터 개시될 확률이 높거든요.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7년도 하반기나 28년도 정도로 또 넘어갈 거고 만약에 협상까지 완료된다. 산업은행한테 시간이 2028년 6월달 그 이제 뭐 BIS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8년 6월달까지밖에 이제 시간이 없는 걸 감안을 하면은
그 안에 민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HMM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그래도 원래 9월에서 10월 정도는 가줘야 이제 슬슬 진짜 공식적으로 정부가 매각할 의지도 보여주고 후보군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의 매각이라는 키워드가 호재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일단 아니랑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심지어 이 매각이 아니더라도요.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HMM의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당연히 HMM, 페노션, 차트 분석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영상 제발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 전에 HMM, 페노션 같이 해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해운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매각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왜 HMM이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냐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찾고 있는 종목은요. 2분기까지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그거 아니야. 그래 너 2분기까지 실적 잘 나왔어?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그 좋은 실적을 유지하거나 더 좋은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냐. 이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구간이거든. 그게 입증된 섹터나 종목들이 이제 연말 유동성 장세에서 반도체 AI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해운주예요. 이전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더라도 일시적이었거든. 단기 이슈로 운임지수가 급등했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이 높은 수준의 운임지수의 평균값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때요? 이란 전쟁을 개시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공급망의 다각화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면서 중동 카르텔이 무너지고 원유 가격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이 중동에서부터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는 이제 당장 다시 열린다 그래도 이미 저기는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배가 또 피격되고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위험한 공급망으로 가치가 하락했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바로 미주 항모입니다. 왜? 사람들은 안전한 공급망을 찾아서 중동에 의지하던 원유 공급망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공급망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중동이 불안해야 자신들이 에너지 패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 사태 같은 경우는 그냥 내비두잖아. 사우디야 어떻게 되든 말든. 호르무즈야 당장의 유가 충격과 원유 공급 충격 때문에 이거 열어줄 거다. 말은 그렇게 계속하지만 이 중동이 불안해져야 에너지 패권이 미국으로 옮겨지고 미주 항모의 가치가 올라가거든. 전 세계 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운임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죠. 지금은 뉴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로우키 대응하겠다.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을 할 거고 이제는 나는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상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강경 발언, 군사적인 어떤 그런 폭격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전쟁 자체가 소강 상태에 진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란 전쟁에서 관심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북한으로 돌리고 있잖아. 심지어 HMM이 이게 남북 경협주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마치 막 핵 보유국처럼 인정해주는 뉘앙스로 가고 있죠. 트럼프 일기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남북 경협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일기 때는 무조건 비핵화 안 하면 나 협상 안 해. 이렇게 하다가 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남한한테 우리한테 이제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을 허가를 해주고 야 북한 너네 핵 보유국 해. 짠해 핵무기 지금 57개나 가지고 있어. 저희 핵 보유국이야.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시작을 하니까 일기 때보다 훨씬 상황이 낫겠죠. 남북 경협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7월 24일부터 뭐가 또 관세가 이제 갱신이 되죠. 이 관세도 사실상 공급망 다각화에 기여하는 이벤트다. 운임지수가 올라간다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야 될 물건들이 관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남미, 동남아를 경유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항모가 더 길어지겠죠. 심지어 이 관세 때문에 밀어내기 물량도 봐오잖아. 근데 이번에 추가 관세가 보시면은 12.5%야.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의 10%에서 평균적으로 2.5에서 5% 정도 낮은 수준의 추가된 관세기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더 이상 물건 보내기가 무섭다. 자, 추가로 관세 때문에 물건을 못 보내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생각해봐요. 한 방에 20%, 30%, 50%, 100%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찔끔 오른 게 2.5에서 5%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세 이슈가 있으면 운임지수가 한 달 정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밀어내기 물량 효과잖아. 작년 5월 달에서 6월 달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밀어내기 물량으로 급등했던 운임지수가 이전처럼 다시 크게 폭락할 일이 없다고. 왜? 관세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추가됐어요. 관세가 무서워서 물건을 더 이상 보내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란 전쟁과 관세 이슈로 인해서 높아졌던 운임지수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란 전쟁은 소강 상태로 진입하면서 중동은 저대로 가는 거야.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이슈도 보니까 공급망 다각화에만 기여를 해주고 밀어내기 물량에 대한 운임지수 폭락 리스크가 사라졌거든. 왜? 관세가 투과된 관세가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이렇게 되면 현재 높은 수준의 운임지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지. 그 말은 즉슨 뭐다? HMM의 3분기, 4분기, 내년 2월달 중국 춘절까지 최소 지금부터 3개 분기 정도는 계속 또 좋은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던 매각 이슈가 아니더라도 얘는 그냥 앞으로 나올 성적표 자체가 보장이 돼 있다고. 미국이 미주 항모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이상은 이제 운임지수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9월 달에서 10월 달부터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매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시기다. 이거는 HMM 같은 거 안 하면 사실 바보죠.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차트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HMM, 페노션 둘 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는지 맥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이제 선별을 해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있죠. 선별을 해서 의견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특히 이렇게 의견 드리고 나서 장중에 매수 타점 잡기 또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이제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까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HMM 차트부터 보실 건데 지금 이거는 뭐 이제 한 이틀 전까지 이 뭐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서 뭐 이제 전쟁이 이제 저렇게 되고 해서 야 이게 올라갔는데 야씨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되나? 라고 이게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업도 반도체한테 수급 빨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요. 장기 평선까지 다시 내려가도 괜찮아요.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눌림목을 많이 내려가봤자 이 장기 평선에서 형성을 해주다가 이거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하다니 더욱더 높아질 거거든.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봉 캔들 와서 보실게요. 이번에 주봉 캔들이 어떻게 왔냐면 추세선을 제가 항상 2개를 그어드리죠. 위쪽에. 요 가장 큰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이랑 이전까지 수렴을 해주던 요 구가 이 추세 상단입니다. 요렇게 이제 추세선을 총 3개를 그어드렸어요. 그죠? 근데 기존에 여기서 나오던 이 수렴 구간
여기서의 삼각형으로 수렴되는 요 구간 보이시죠?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야, 기존의 무빙이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수렴을 깨고 자꾸 올라가는 무빙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이거 올라갈 때가 됐나 해서 여기서 다 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제 추세 깨고 내려가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라는 건 폭등이나 큰 시세가 나오기 전에 항상 망가뜨립니다. 그 차트를 부셨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걸 제가 이탈, 재돌파, 지지반등, 즉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이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나왔잖아, 그죠? 심지어 이번 상승에서 기존의 가장 이제 큰 매물대 역할을 해줬던 가장 큰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을 빼꼼하고 돌파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월봉 캔들을 와서 보시면은 이미 월봉상 구름대 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남아있는 거는 이거지. 지금 이제 눌리는 이유가 월봉상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에 빼꼼하고 여기서 이제 터치를 해준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캔들이요. 요런 식으로 영망치 양봉 캔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윗꼬리 빼고 내려간 이후에 다음 달부터 뭐 잠깐 한 달을 쉬고 가든지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이번 달에 나왔던 8월 달 이 윗꼬리를 채우면서 올라가든지 어찌됐건 이제 구름대를 슬슬 타기 시작한다고. 얘가 여기서부터 구름대를 타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제 기존에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3만 원이라는 목표가 있죠. 그게 여기입니다. 보통은 34,000원에서 제가 3만 한 7,000원, 6,000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죠. 증권사들은 안전하게 그냥 뒤에 우수리 빼버리고 3만 원을 얘기를 했던 거야. 올라가면서 얘가 부딪힐 수 있는 벽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당연히 3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야. 왜? 작년에 나왔던 이 26,000원이라는 벽은요.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그 매입가가 26,000원으로 선정이 되면서 요때 이제 이렇게 올랐었던 거죠. 이거는요. 보시면 중간에 검정색 선 보이시죠? 장기평선, 224일 장기평선입니다. 장기평선을 처음 넘어오면서 만들어준 이 매물대를 여기서 이 직전에 나왔던 모든 매물대를 다 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길 다 소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또 개미들은 돌파 매매 좋아하니까 그대로 여기 타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차트를 부셨다가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26,000원 요 라인은 더 이상 분기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34,000원, 37,000원까지 올해 말이나 혹은 지금부터 뭐 한 두세 달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초장기로 보실 분들, 나는 그냥 내년까지 이거 하나로 심화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봉은 사실 지금 방향성 끝났거든요. 여기서 해봐야 뭐 연말까지 좀 속썩이다가 한 번에 출발.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 좀 달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위에 있는 월봉상 224일선을 체크를 했다가 한 번 더 요렇게 이제 뭐 눌림목 만들어주다가 한 번 더 이 여기를 쳐주고 추세 하단에 또 올리다가 막 빵 이러고 출발을 했거든요. 이런 상태였는데 HMM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이제 뭐 기존에 있던 224일 장기평선을 터치조차 못 해줬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다? 뜨면은 일단 여기 박을 때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차트 방향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장기평선 요쯤에 내려올 거고. 그러면 핵심 매물대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더 있나? 위로 올라가다가 머리를 박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쭉 옆으로 늘려보면 대충 이제 한 7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는 이거지. 이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추세 상단에 머리 박고 저항받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추세 하단만 높여주다가 갑자기 빵 터질 것인가? 아니면은 애초에 힘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추세 하단을 한 번에 넘어버리고 한 11만 원 찍어버리고 그 이제 여기 보이는 검정색 선 있죠. 224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질 거 아니야. 그 224일선 위에서 지지 반등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더 크게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 정도 되면 남북 경협까지 같이 재료가 파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요렇게 좀 저항받고 재돌파할 것이냐, 돌파하고 지지 반등할 것이냐. 이런 선택지밖에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앞에서 설명해줬던 이제 모든 시황이라던가 이제 HMM의 업황 사이클이라던가 요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펜오션 보러 갈게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뭐 월봉 보면 사실 이거는 엄청 이제 이거보다 좋은 차트가 더 있겠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일단은요. 직전 매물대 상단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요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에서 힘싸움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기존에 있던 이 구름대 상단이라던가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까지 이 추세를 만날 때까지 무너졌다가 요 이제 구름대에서 슬슬 자리 잡아주고 이런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 줄 가능성이 높겠죠. 어찌됐건 파동이 이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위에서 나오는 거야. 장기평선 위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뭐다? 장기평선 위에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헤드앤 숄더 내준 상태에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세 하단이 결국은 다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목표가가 대충 뭐 8,100원에서 이제 한 8,900원 요 사이 되거든요. 그게 정고점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HMM처럼 저렇게 좀 시너지를 내면서 남북 정협이라던가 아니면 뭐 내년 2월 달에 또 춘절 시즌 봐야지. 원래 춘절 시즌에 많이 또 올랐었으니까 그죠?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던지 어찌됐건 8,100원에서 8,900원 사이까지는 증권사들 전망대로 갈 이제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캔들 와서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어떻게 돼요? 차트가 이렇잖아. 지금 이제 전고점까지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이전처럼 저항을 받고 그대로 다시 차트가 제자리까지 돌아갈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닐 확률이 높다 이거지. 지금은 주봉상 어때요? 이 긴 세월을 옆으로 기어주면서 장기평선을 여기 봐봐. 이것도 똑같아요. 직전에 나왔던 매물대 상단을 여기서 다 먹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때?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이전 매물대 다 먹어버리니까 어김없이 차트를 망가뜨리네? 어떻게 돼요? 장기평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탈, 재돌파, 지지반등했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주 정도 기다리고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라던가 유동성 장세가 돌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8,100원에서 8,900원이라는 요 마지노선은 분기점이 된다고. 물론 저항받고 재돌파하거나 돌파하고 이 위에서 지지반등을 하거나 이런 이제 어떤 이 분기점에 대한 어떤 역할은 해줄 것이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말 그대로 분기점입니다. 경유지라고, 목적지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추가 상승까지 크게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대충 이제 잡아보면요.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디예요? 올라가다가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서 나왔던 큰 벽 있잖아요. 이 벽의 하단입니다. 대충 뭐 2만 원, 2만 1,000원쯤이 되겠죠. 그러면 내 평단가를 그래도 6,000원 초반대, 5,000원 후반대 맞춰두시면 2만 원까지 기대 수익률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도 3배는 먹지 않겠나.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임지수의 평균값이 지금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완벽하게 마련됐다. 해운 줄을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영상 듣는다고 고생하셨어요. HMM, 페노션 같이 해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해운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이제 선별을 해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있죠. 선별을 해서 의견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특히 이렇게 의견 드리고 나서 장중에 매수 타점 잡기 또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이제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까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시초가, 돈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